하복에서 베테랑이 맡아야 할 역할은 간단하다. 원거리 적이나 스페셜이 아군을 건드리기 전에 먼저 잘라내야 하는데 늦어지면 빠르게 스노우볼이 굴러간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복에서 탄약 수급량이 정말 빡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탄약을 보급해주는 생존자 오라를 무조건 챙겨야 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군이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연막 수류탄과 그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노드가 꼭 필요하다. 좀 빡센 구간이 나오면 오그린과 질럿이 수류탄과 메디팩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베테랑이 현장 즉흥 특성까지 챙겨주면 팀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자원으로 버티면서 흐름을 잡을 수 있다. 보스가 나왔을 때는 주변에 나타나는 엘리트와 스페셜의 머리를 먼저 노려줘야 한다. 팀원들이 안전하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주변 스페셜과 원거리 적들을 먼저 처리해줘야 한다. 좁은 곳에서 적의 사격이 심할 때는 양갱이나 돔을 깔아서 진입한 뒤 연막을 던져서 적의 사격을 차단해야 한다. 양갱과 돔의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그동안은 연막을 던지는 방식으로 릴레이를 이어가는 느낌이다. 플라즈마 건의 최대 장점은 관통력이다. 최후의 고비 조건에서 엘리트가 달라붙을 때 아군 사이커에게 들러붙기 전 플라즈마 건으로 적들을 밀어낼 수가 있다. 하지만 탄약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적들이 서로 뒤엉켜 포지션이 섞인 상황이 아니라면 추천하진 않는다. 어디까지나 베테랑의 주적은 원거리 적들이고 팀원들이 쓸 탄약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탄을 항상 아껴두어야 한다. 연막은 어디까지나 사이커를 보조하는 용도다. 마지막 고비 조건에서 아군에게 적들의 타겟이 집중돼 있고 빨간 버프까지 켜져 있다면 적들은 연막을 무시하고 그냥 아군 머리에 오토건을 쏴버린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베테랑은 하복 파티에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커리어를 복수 채용할 때는 오그린이나 질럿 쪽이 더 효율적이라 많이 뽑히는 편이다. 어디까지나 베테랑 보스의 용도는 스페셜과 원거리 적들을 잘라내면서 아군의 체력을 보존하는 데 있다. 커리어 스킬 자체의 퍼포먼스만 보면 나머지 커리어들의 하위 호환에 가깝다. 당연히 고점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 조금만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스노우볼이 계속해서 굴러간다. 수십 판을 박아봤지만 볼터건은 결국 플라즈마건의 하위 호환이다. 관통력이 없어서 호드나 엘리트에게 총알이 막히고 탄약도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생존자 오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연막을 안 쓰는 이유도 딜 노드를 털어넣지 않으면 데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함성과 주시를 빼고 데드샷과 처형자를 쓰면 이론상 건어를 모든 조건에서 원샷에 잡을 수 있는 개사기 빌드가 되지만 홍콩 공방 특성상 아군이 하나둘씩 쓰러지면 유지력이 안 돼서 결국 풀어나가기가 어렵다. 펀치맨들한테는 어디까지나 빌드를 알려만 준 거다. 볼터 베테랑의 핵심은 탄이 적기 때문에 현장 즉흥과 생존자 오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거다. 한 발 쏠 때도 신중하게, 빗나가면 손해가 너무 크다. 유일한 장점은 볼터가 나갈 때 손맛이 시원하다는 거 그거 하나다. 플라즈마 건처럼 보스가 나왔을 때는 보스는 무시하고 스페셜이랑 원거리 적부터 잘라내야 된다. 호드에 탄이 막히기 때문에 주시로 적 위치를 먼저 파악한 다음 정확하게 쏴줘야 하고 연막 수류탄이 없으니 속전속결로 정리해야 된다. 건어랑 리퍼 처리가 늦어지면 돔은 순식간에 깨지고 강인도가 빠진 질럿은 결국 양갱까지 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이후엔 팀 전체가 무방비로 스페셜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테랑이 빠르게 쳐내야 양갱 타이밍을 최대한 늦출 수 있고 돔이 다시 돌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베테랑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냥 계속해서 스노우볼이 굴러간다. 잘하는 베테랑은 사이커랑 질럿이 짊어질 짐을 덜어줄 수 있다. 플라즈마 건은 장전 캔슬을 쓰면 빠르게 연사를 쏠 수 있어서 볼터는 사실상 낭만 빼고는 쓸만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수십 판을 해보며 이것저것 이유를 만들어보니 결국 처형자나 데드샷까지 가게 된 것이다. 유럽 서버 유튜버 중에는 데드샷으로 하복 최고 레벨을 도는 영상이 있었는데 트래킹 에임이 극에 달했고 팀원들을 극한까지 짜내야 클리어가 가능했다. 착한 헌치맨들은 공방에서는 플라즈마 건을 쓰도록 하자. 아카트란 라스건은 모든 라스건 중에서 가장 괜찮았다. 데드샷을 이용해서 흉물의 머리를 계속 맞추면 적에게 화상 스택과 불안정 스택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 사실상 오그린의 몽둥이 역할을 원거리에서 대신하면서 소울 블레이즈와도 중첩되는 화상 데미지 스택을 쌓을 수 있다.
게다가 쇼크트루퍼 덕분에 탄약 소모도 훨씬 적다. 아쉬운 점은 생존자와 현장 즉흥이 없다는 것인데 이건 오그린의 증댐과 찍기를 빼면 전부 찍을 수 있다. 유일한 단점은 수집품으로 스태미나를 전부 챙기기 때문에 한 대도 맞으면 안 되는 상남자 빌드라는 점이다. 일부러 가장 단단한 조건인 방어도 증가와 치유 오라 조건을 같이 골랐는데 그럼에도 최고 난이도에서 데미지가 전혀 모자라지 않았다. 플라즈마 건과 함께 가장 현실성 있는 빌드다. 하지만 강조한 대로 스태미나 관리를 잘 해줘야 하고 호드가 붙을 시 근접전을 고려해서 스태미나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확실히 플라즈마 빌드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높다. 치료 오라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오라 조건일 땐 가장 먼저 오라가 붙은 적을 제거해야 한다. 만약 치료 오라가 있는 적이 여러 명 겹칠 때는 크락 수류탄으로 확정 킬을 노리는 것이 현명하다. 게다가 중장이나 대장급 적들은 확정적으로 오라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오그린들이 도발로 가까이 당기는 사이에 치유를 받지 못하는 원거리 적들을 라스건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젠취 물약은 사격 속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카트란 라스건과 궁합이 잘 맞다. 플레이 영상을 마저보고 헬보어 빌드로 넘어가도록 하자. 중간에 다리가 잘린 것처럼 걷는 모습은 스태미나를 채우기 위함이다. 스태미나 관리가 안 되면 타수가 많은 드랙 레이저 무리에게 순식간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가드를 올리면 대부분의 공격이 막아지는 다크타이드의 특성상 스태미나 수집품과 재생속도 옵션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헬보어 빌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쓰레기다. 스페셜도 한 방에 못 잡고 건어와 리퍼 처리도 안 된다. 유일한 장점이라면 원거리에서 불안정 스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까지 들고도 스페셜이랑 건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보기만 해도 답답할 정도로 구리다. 스페셜 처리가 느리고 엘리트도 저지를 못하니까 결국 연막 던지고 근접전으로 억지로 버텨야 했다. 정말 별로다. 그래서 국내 하버크리그 장인을 모셔 인터뷰를 진행했다. 결론은 원거리 딜이 안 나오니 총검을 들고 근접 베테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홍콩 공방에서 우연히 만나 인터뷰를 흔쾌히 수락해주신 덕분에 직접 하복에서 사용 중이던 빌드도 받아볼 수 있었다. 거기서 오그린이 불필요한 노드들을 약간씩 수정했다. 이후 홍콩 공방에서 우연히 다시 뵙게 됐는데 게임이 길어지자 건어랑 스페셜 처리가 느린 헬보어의 단점이 확실히 드러났다. 계속해서 적이 쌓이니 연막이 깔려도 양갱이랑 돔이 순식간에 빠져버렸고 결국 클리어는 못했지만 크리그분 덕분에 헬보어에 대한 좋은 데이터는 얻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번 영상이 늦었던 건 현생이 바빴던 것도 있지만 하복이 워낙 뜨거운 감자라 베테랑을 거의 40판 가까이 돌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모으느라 오래 걸리게 되었다. 다음으로 만들 질럿의 공략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해진다. 일단은 스페이스 마린 아스트라테스 모드부터 다뤄보겠다. 기다려준 헌치맨들 정말 고맙다. 보스. 오그린을 구독해두면 다양한 워해머 게임 영상과 다음 영상 주제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치맨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